예, 두 분의 지정 주제가 있었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강철 박사 또 이경도 선생님 두 분의 저희가 말씀을 청해서 들었는데요. 이어서 이 두 분의 발제에 관해서 지정 토론으로 최은경 교수의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정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은경 선생님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대학에서 인문의학으로 박사학위를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 분야에서 특히 이제 생명윤리 또 의료윤리 분야에서 아주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지금은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인문의학 교실의 교수로 계십니다. 최은경 선생님 저희 녹화본을 보내셨는데요. 녹화본을 함께 보고 또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토론문을 맡게 된, 세션 3의 토론문을 맡게 된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센터의 최은경입니다. 토론문 제목을 개념의 적용 고찰, 개념의 재정립 사이에서라고 일단 적었습니다. 두 가지 도표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좀 스스로 느낀 게 있었고요. 두 가지 발표 모두 어떤 팬데믹 시대에서 새롭게 어떤 윤리들을 적용을 고찰하고 또 뭐 방향성을 고민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좀 흥미롭고 저로서는 많이 공부가 되고 기뻤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이경도 선생님의 기회와 공정성, 의료자원 분배를 중심으로 한 발표는 기회와 공정성이라는 키워드에서 시작해서 선택 옵션 룩과 비선택 브로틀럭에 대한 운평등주의자를 둘러싼 논쟁 그리고 다양한 가치 중 하나로 공정성에 대한 논의를 다룸으로써 개인의 선택과 책임의 보건의 분배에 대한 적용을 둘러싼 이해를 심화시키는 발표로서 개인적으로 많이 공부가 되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의 한국의 세대론 공정론 담론이 저로서는 과연 운평등주의자와 유사한 철학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발표자가 인용하는 평등주의의 개념으로 모두가 수용 가능한 규칙에 따른 평등에 관한 집단적 자기결정이라는 이 개념을 준거를 했을 때 선택 운의 옵션 룩의 어디까지를 개인의 책임으로 돌릴 것인가는 좀 더 광범위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운평등주의자가 과도하게 선택의 결과를 개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다는 비판에 대해 크게 세 가지로 대응을 합니다. 하나는 비판자들이 예를 드는 많은 선택들이 개인의 진정한 선택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과도한 비판이다라는 해석입니다. 다른 하나는 실제로 보건의료에서는 결과 이전의 선택의 책임을 지움으로써 선택의 결과를 책임지우지 않는 방식으로 다르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운평등주의의 공정성은 다른 가치와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가치이며 절대적인 가치 기준이 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오토바이 헬멧 미착용으로 인한 돈의 손상, 흡연에 의한 폐암,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간암 등을 치료하지 말자라고 한다면 그거는 그냥 징벌의 개념일 것이고요. 구출의 의무에 직관적으로 반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그 모랄에 대한 직관적인 반대가 되겠죠. 그러나 선택에 따른 책임으로 치료 여부를 곧바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차원의 의사결정 이후의 어떤 결정 선택 이후에도 어떤 책임을 이 아예 무시될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좀 생소한 묘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한적 차원의 분배 여부를 다룰 때 특히 그럴 것이고요. 굉장히 자원이 희소할 때 다른 모든 조건이 똑같을 때 그리고 심각한 비선택 운에 그랬을 때는 심각한 비선택 운의 희생자에 비해 선택운의 희생자가 선택되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이건 직관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므로 보건의료 영역에서도 조차도 운평등주의가 완전히 배제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운평등주의에 따른 직관을 팬데믹 상황에 적용하는 것은 좀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백신을 예로 들었을 때 백신을 맞지 않은 선택의 결과가 온전히 본인에게 가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이 백신을 맞지 않았을 때는 그 피해는 고령의 환자에게 갈 확률이 높습니다. 백신을 맞지 않은 환자를 치료하지 않으면 그 방임이 더 많은 유행으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질병의 결과를 온전히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기 어려운 대표적인 상황이 아마도 감염병과 팬데믹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표자에게 질문하고 싶은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발표자는 보건의료 분배의 공정성이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에서 출발하는 가치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하듯이 연령도 상황도 어떤 그 외의 조건도 다 다른 다양한 다른 몸들을 갖고 있는 환자들 사이의 비교가 늘 도덕적으로 가치로운 것인지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어떤 비교를 너무 쉽게 어떤 가볍게 간주하는 경향들이 있고 그게 타인의 존중보다 더 우선시되고 있지 않은가라는 우려도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모든 상황이 유사를 했을 때 모두가 상급조합벽을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가 보건료 분배에서 중요한 메시지가 될 수 있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또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또 다양한 아직도 한국 사회에서 많은 우려 소외 계층들에게 보건료 자원이 정당하게 분배될 수 있는 동인이 비교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또 생각을 그게 공정함으로 이해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인이 과연 그게 될 수 있을지. 강철 선생님의 코로나19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의 사회의 안전과 개인 자유에 관한 고찰은 크게 두 가지 문제의식을 심도 깊게 담고 있는 발표문으로 여겨졌습니다. 이제 하나는 안전과 개인의 자유 간의 대립 또는 한쪽이 다른 쪽을 우선하는 상황이 정당한가 혹은 바람직한가라는 문제의식입니다. 다른 하나는 안전과 개인의 자유라는 대립의 허구성을 숙고하기 위한 방법론입니다. 이를 위해서 발표자는 안전의 문법을 고안하고 개념과 관념들의 정당성을 사유하기 위해 니체의 개념공학적 접근법을 도입을 합니다. 이러한 시도는 그동안 팬데믹과 공중보건에 대한 윤리적 접근에서 시도해보지 않았던 개인 안전 자유 개념들의 정합성 내지 정당성을 고찰하고 팬데믹화 안전과 개인의 자유 간의 대립구도를 전제하는 것을 제고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깊은 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글이 좀 더 완성되기를 기다리는 것이 순서이겠지만 일단 두 가지 질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첫째로는 팬데믹은 세월호와 같은 사회적 재난과는 다르다고 그렇게 발표자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더 다른가입니다. 조금 더 발표자의 논의가 전개되어야 할 것 같지만 발표자는 세월호 사건은 사회 다인의 안전을 침해하지 않은 것이나 코로나19 팬데믹은 다르고 세월호 사건은 안전하고자 안전, 즉 수직적 차원의 안전을 전제로 하지만 팬데믹은 디지털 안전과 수평적 차원의 안전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런 이분법이 유효할 것인가는 재고해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월호 사건은 다시 유사한 재난이 반복되었을 때 사회 단위 안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사한 사건이 다시 재발되었을 때 그 사건 사이에 관계성이 없다고 단언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코로나19 이전의 팬데믹의 경험을 고려했을 때 팬데믹 그 자체로 사회 단위 안전이 침해된다라고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볼 여지 있습니다. 사일런트 에피데믹은 늘 많았으니까요. 둘째로 안전과 개인의 간의 관계를 제고하기 위해서 꼭 개념공학적인 접근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입니다. 안전의 개념과 자유 개념을 숙고하되 안전과 자유의 메타고리적 속성을 고려한 것을 멈추지 않고 개념공학적인 접근을 도입하고자 한다면 기존의 안전 개념 외 불안정한 표상, 자유 개념의 불안정한 표상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발표자는 팬데믹 상황에서 관찰되는 지각 경험, 모호성과 취약성의 비판적 숙고 등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것이 기존의 안전, 자유 개념들을 어떻게 비판적으로 전유하고 재정립할 수 있을지를 밝히는 과정이 좀 더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 안전과 개인의 자유 간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보다 더 어떻게 보면 큰 작업일 수가 있고 의도한 만큼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우려되는 점도 없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발표자는 발표문의 말미에 개인 개념의 역사적 접근을 통해서 개념의 해체까지 나아가고 있는데 토론자 저로서는 역사도 같이 연구하는 입장에서 흥미로운 시도이지만 적어도 규범 철학에서 권리 논증 위에 규범한 방법 또한 좀 치밀하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세션 두 가지 발표를 접하고 포스트라는 제목 붙이는 포스트 팬데믹이라는 것이 맞는지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팬데믹 시대에 윤리적 개념이 다양하게 고찰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배울 수 있어서 매우 좀 기뻤습니다. 그간 충분히 논쟁으로 다루어졌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 보건의에서 다양한 윤리적 개념들이 쏟아지듯 등장한 것 자체는 팬데믹 시대의 하나의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윤리는 기존의 개념에 대한 실증적인 사례로 다루어질 수도 있을 것이고 새로운 개념의 인식과 중거틀을 형성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거칠게 이분화를 하는 감이 없지 않지만 전자는 현장에서 촘촘한 개념의 활용에 교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후자는 법제도 프레임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양방향 모두 한국의료학회에서 해볼 수 있는 시도가 아닐까라고 소감을 마치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최은경 박사님의 지정 토론 잘 들었습니다. 오늘 발제자 두 분이 다 이 자리에 계시면 토론이 좀 더 흥미롭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쉽게도 금철 선생님이 조금 일찍 자리를 비우셔서 지금 함께 하고 있는 이경도 선생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정 토론자께서 그 동일한 이제 우리 공정성의 요구 중에 비교라고 하는 차원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들,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를 전제로 한다면 그 비교를 할 때 어떤 것들이 동등하게 비교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 토론자께서는 상황이나 조건이 같은 사람들을 비교할 수 있겠느냐, 과연 그렇게 비교하는 것이 여기서 얘기하는 공정성에 어떤 장애가 되진 않겠느냐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경도 선생님 답변을 잠깐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비교의 대상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사실은 지금 운평등주의자들 사이에서도 사실 이제 비교라는 건 사실 어떤 거를 동등하게 할 것인가, 철학적인 용어로는 이제 currency of egalitarian justice라고 하는데 어떤 거를 정말 동등하게 할 것인가. 그래서 코엔 같은 사람은 이제 액세스라고 얘기하는데 액세스는 그 사람은 우리가 물론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있느냐 없느냐도 중요하지만 그런 선택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나한테 어떤 결과가 올 것인가를 충분히 숙고할 수 있는 능력까지 포함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운평등주의자가 그런 선택의 자발성이라든지 선택의 어떤 숙고성이라든지 이런 걸 집중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등장하는 문제가 과연 인간에게 자유의지란 있는가, 그래서 프리윌에 대한 논쟁이 항상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선택의 조건이라는 게 사실 어떻게 다른 조건을 어떻게 다 동등하게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의 선택은 자발적이다, 이 사람의 선택은 이 사람에 비교했을 때 덜 자발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엔 같은 사람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강요를 당해서 이런 선택을 한 경우에는 이건 분명히 비자발적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또 어떤 사람은 교육 수준이 안 돼서 이런 선택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면 그래도 반면에 부유한 사람들, 그런 충분한 교육을 거친 사람들이 선택한 거에 비해서는 좀 덜 자발적이라고 보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코엔 같은 사람은 그런 스펙트럼으로 봐야 된다. 선택의 자발성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여러 사회경제적 조건을 봐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이제 스켈런 같은 학자는 운평등주의의 반론을 제기하면서 그런 선택의 자발성을 측정하는 문제는 사실 그런 여러 조건을 고려하는 데 있어서 너무 이제 아비트러리하다는 거예요. 너무 사람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스켈런 같은 사람은 이제 백신 접종을 어떻게 시키느냐 이런 측면에서 한 케이스를 들고 설명을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사회가 이제 사회 정책의 측면에서 충분히 캠페인도 하고 의사를 통해서 이런 위험이 있고 이런 이득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잘 정보를 주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여러 사회 정책을 충분히 우리가 실현 가능한 정책들을 구현했으면 그 이외의 선택들에 대해서 개인에게 책임이 있는 거다. 근데 이거는 꼭 그 선택이 자발적이건 비자발적이건 상관이 있는 거는 아니다. 또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실제로 코엔 같은 사람도 스캔런의 생각이 현실적으로는 맞을 수 있겠다. 그래서 운평등주의자가 이제 이론적으로 제기하는 그런 다른 조건을 모두 동일하게 하는 상황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고 한다면 이제 스캔런의 방식대로 대다수 사람들이 선택에 중요한 게 뭘까? 대다수 사람들한테 중요한 정보가 뭘까? 대다수 사람들한테 선택을 얼마만큼 그 사람들의 어떤 자기의 이해에 맞춰서 할 수 있게 할까? 이런 것들에 따라서 사회정책이 구현되는 게 오히려 운평등주의자들의 결론이 아닐까. 그래서 어느 정도는 스캔런과 코엔이 그런 측면에서 마주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다를 수 있는데 최은경 교수님 말씀처럼 여러 조건들을 지금 현실적으로 똑같이 맞출 수 없다면 그런 스캔런의 방식대로 이제 대다수 사람들의 관점에서 어떤 것이 좀 더 개인이 선택을 하는데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지를 이제 어느 정도는 사회적으로 논의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어떤 사회는 그런 교육이 좀 안 돼 있으면 그런 교육이 좀 더 필요한 사회가 또 있을 거고, 한국에 있어서 어떤 선택이 더 자발적인지, 뭐 회식을 갈지 말지 결정하는 것도 한국과 미국이 다르듯이 그런 사회적인 환경도 충분히 고려가 돼야 된다고 또 볼 수도 있습니다. 운평주의자조차. 네. 네, 고맙습니다. 이경도 선생님. 답변을 잘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정해진 시간이 되어서 이경도 선생님 말씀을 또 지정 토론 시간은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